자,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하이드로젠 뉴클라이가 자기장에 의해서 마그네틱 모먼트와 앵귤러 모멘텀을 가진다. 즉, 자기장이 주어지면 그 자기장의 방향에 의해서 패러렐 또는 엔타이 패러렐한 방향으로 얼라인이 되고, 이때 엔타이 패러렐한 스테이트의 에너지는 패러렐한 뉴클라이들보다 더 높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. 이런 현상을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과 동시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앵귤러 모멘텀을 이해하실 때는 이 컴파스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우리 지구가 축이 있고요. 자전축이 있죠. 그리고 이 컴파스의 니들의 방향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 두 개의 미스매치에 의해서 이 컴파스의 니들이 좌우 왔다 갔다 회전 운동 같은 걸 하게 됩니다. 이때 이게 편면에 있으니까 회전처럼 보이지 않지, 이게 만약에 3차원에 있으면 이렇게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.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컴파스의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주어지는 이 G축의 방향을 자전축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형태의 3차원에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. 이런 운동을 우리가 흔히 리세션 운동, 우리말로 세차 운동이라고 하고요. 이건 앵귤러 모멘텀에 의해서 프리퀀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이 이퀘이션,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, 이 이퀘이션을 우리가 라모르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, 이 이퀘이션이 향후 공명 현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. 자, 이때 이 이퀘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 컴파스의 니들이 회전하는, 또는 여기서와 같이 요 뉴클라이의 회전축이 이 큰 축, G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이 회전 운동의 프리퀀시는 감마와 B를 곱한 값으로 결정이 된다 라는 뜻인데요. 이 감마는 뉴클라이의 정리에 의한 상수고요. B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기장의 세기입니다. 그래서 결국 프리퀀시를 높이려면 개수가 큰 뉴클라이를 쓰던지 아니면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기장을 키워주면 됩니다.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하이드로젠 뉴클라이가 자기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스핀 운동을 하고 있는데, 그 축 자체가 외부에서 걸리는 이 비제로와 미스매치가 있을 경우 그 축 자체가 회전 운동을 하게 된다. 그리고 그러한 운동을 우리가 프리세션 운동이라고 합니다. 자, 여기에 요 그림이 아까 앞에 있었던 그림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하이드로젠 뉴클라이가 여기 자기 자신의 스피닝 엑시스를 가지고 회전 운동을 하고 있고요. 이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요 축이 외부에서 걸린 이 외부 자기장 비제로 방향에 의해서 다시 회전 운동을 한다 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회전 운동이 우리가 프리세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이러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톤이 매그네틱 모먼트를 가지고 있어서 얼라인이 되고, 얘네들이 스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엑시스 자체가 스핀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이로스코픽 운동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대문자 라지 M이라고 쓰여 있죠. 그래서 이 대문자 라지 M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매그네틱 넷 매그네티즘인데요. 우리가 뉴클라이 하나하나를 생각을 했을 때 스피닝 엑시스를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.
그리고 그런 뉴클라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시스템 전체가 뉴클라이들의 스피닝 엑시스 벡터의 썸으로 하나의 벡터가 만들어지죠. 그걸 이제 우리가 넷 매그네티즘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시스템 넷 매그네티즘 방향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비제로 자기장을 이렇게 아래 위에서 위로 걸어주면 우리가 흔히 3차원 XYZ 평면이라고 가정을 하면 컨벤셔널리 이 외부 자기장 비제로는 G 방향으로 걸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그 외부 자기장 비제로에 의해서 이 넷 매그네티즘 벡터, 붉은색 벡터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우리가 팽이의 운동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시면 좀 더 편한데요. 팽이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팽이의 회전축, 이 회전축이 지구 중력 방향, 이 방향에 대해서 다시 회전 운동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프리세션이라고 하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하이드로젠 뉴클라이들의 시스템 넷 매그네티즘도 G 방향 외부에서 걸리는 이 비제로 자기장의 방향을 중심으로 다시 회전 운동을 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때 아까 말씀드린 그 라모르 이퀘이션, 이게 이제 그 프리세션 운동을 하는 요 회전 운동의 프리퀀시는 감마 곱하기 비제로, 외부에서 걸리는 자기장이 비제로니까요. 비제로로 계산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요 상태가 왼쪽에 있는 요 그림, 요 상태가 외부에서 아무런 자기장이 걸려있지 않은 초창기 상태입니다. 그래서 하이드로젠 뉴클라이들이 각자 랜덤한 방향으로 스핀 운동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때에는 아무런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장 스피닝 운동을 하고 있는 이 뉴클라이들은 랜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외부에서 비제로 자기장이 아래에서 위로 걸려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피닝 뉴클라이들이 매그네틱 모멘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얼라인 되게 됩니다. 일부는 패러렐, 또 다른 일부는 엔타이 패러렐 방향으로 얼라인이 됩니다. 이렇게 패러렐과 엔타이 패러렐 방향으로 얼라인 되는 스피닝 뉴클라이들의 엑시스 벡터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 넷 매그네티즘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벡터의 썸이 바로 결국 전체 매그네타이제이션이 된다 라는 것이죠. 그래서 걔네들은 외부에서 걸려진 비제로에 의해서 다시 프리세션 운동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에서 라모르 이퀘이션을 좀 살펴볼 텐데요.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이퀘이션입니다. 이 라모르 이퀘이션은 왜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이제 공명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건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조넌스, 이 NMR,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뉴클리어, 이 뉴클라이들이 매그네틱, 자기장이 주어지면 매그네틱 모멘트에 의해서 반응을 해서 프리세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결국 레조넌스, 마지막 세 번째 성질을 이해를 해야 되죠. 이 레조넌스 성질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라모르 이퀘이션이 필요합니다. 자, 이 라모르 이퀘이션은 무엇을 말하느냐? 아까 그 넷 매그네테이션, 그 넷 매그네티즘이 프리세셔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세차 운동을 하고 있죠. 그 프리세셔널 운동을 하고 있는 그 회전 운동의 프리퀀시 오메가는 감마 곱하기 비제로, 감마는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쇼라 그래서 얘는 어떤 뉴클라이를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른 상수입니다. 그래서 하이드로젠 뉴클라이 같은 경우는 어떤 값, 그리고 또 다른 뉴클라이는 또 어떤 값,
그래서 얘는 물질의 특성인 것이에요. 그래서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상수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.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제로, 얘는 외부에서 걸어주는 이 매그네틱 필드의 자기장의 세기입니다. 스트렝스. 그래서 우리가 넷 매그네티즘이 프리세션 운동을 하고 있는데, 그 프리세션 운동의 프리퀀시, 회전 운동의 프리퀀시는 결국 어떤 타입의 뉴클라이를 생각하느냐, 그리고 외부에서 걸어주는 자기장의 세기, 이 두 가지에 비례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주로 이 MR 영상에서는 나중에 다른 것도 고려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이드로젠 뉴클라이입니다. 그래서 하이드로젠 뉴클라이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마 값은 그냥 하나로 픽스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프리퀀시를 결정하는데,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외부에서 걸어주는 자기장의 세기, 이 비제로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프리퀀시 오메가, 이 오메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왜 중요한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결국 그 프리퀀시는 이 엑시테이션에 의해서 사용됩니다. 자, 이 엑시테이션이라는 건 뭐냐? 외부에서 비제로를 우리가 자기장에 걸어줬어요. 그러면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 스피닝 뉴클라이드의 얼라인이 돼서 세차 운동, 프리세션 운동을 특정 프리퀀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. 그 상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합니다. 굉장히 안정된 상태예요. 외부에서 비제로를 걸어주고 그거에 얼라인이 돼서 그 스피닝 프로톤, 스피닝 뉴클라이드의 시스템이 넷 매그네티즘을 가지고 프리세션 운동을 특정 프리퀀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에너지를 얻어서 이미지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. 그 자체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려면 이 안정된 상태를 일단은 깨고, 그 깨어진 한번 흔들어 주는 것이죠. 그 시스템을. 그래서 한번 흔들고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서 이미지를 구해야 된다.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요. 그럼 이 안정된 상태를 깨야 됩니다. 넉아웃을 시켜야 되죠. 얘를 넉아웃 시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, 우리가 외부 자기장을 틀어주거나, 아니면 그 컴패스 니들에 해당하는 그 넷 매그네타이제이션, 그 넷 매그네타이제이션 방향을 또 다른 매그네틱 필드로 걔를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죠. 그래서 외부 비제로를 바꿔주거나, 아니면 그 시스템의 축, 넷 매그네티즘, 그 축을 외부 다른 또 추가의 자기장 필드에 의해서 걔를 바꿔주거나,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결국은 이퀄리브리움 상태를 깰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은 비제로를 바꿔줄 수는 없으니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. 이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레조넌스입니다. 그래서 공명 상태를 이용하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제로를 걸어주고 스피닝 운동을 하고 있으면 하이드로젠 뉴클라이들이, 그러면 걔는 이제 이퀄리브리움 상태인데, 거기에다가 내가 외부에서 또 다른 필드, 자기장 필드를 걸어줘서 얘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.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이 이퀄리브리움 상태를 내가 깨겠다 라는 것이 이제 메인 아이디어입니다. 자, 그러면 이퀄리브리움 상태에 있는 어떤 시스템에 내가 에너지를 전달을 해줘야 되죠. 그러면 이 이퀄리브리움 상태에 있는 어떤 프로톤 또는 이제 뉴클라이들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.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명 현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레조넌트 드라이빙 포스, 공명 현상에 의해서 에너지를 흡수시켜야 된다. 근데 이 공명 현상은 우리가 이 그네를 이제 미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린이가 그네를 타고 있으면 이 그네가 앞뒤로 회전 운동을 하고 있죠.
근데 이 회전 운동을 하는 프리퀀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네를 더 빨리 또는 더 멀리 밀어주려면 이 프리퀀시에 맞춰서 그 방향 또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밀어줘야 되죠. 만약에 그 프리퀀시에 맞지 않은 타이밍에 그네를 밀게 되면 속도가 더 커지지 않죠. 오히려 브레이크가 걸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그 프리퀀시와 똑같은 동일한 프리퀀시의 타이밍을 맞춰서 힘을 줘야 이 어린이가 또는 이 그네가 그 힘을 받아서 얘가 그네가 더 멀리 가는 그런 방식이 바로 공면 현상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공면 현상을 설명하기 전에 이 몇 가지 용어들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이 XYG축 3차원 공간을 생각해 봤을 때 G축 방향이 흔히 B0, 이 B0는 스태틱 필드라고 해서 방향이 바뀌지 않는 고정된 크기로 걸어줍니다. 그래서 이 B0는 흔히 이 G축 방향으로 걸린다. 그리고 그 G 액시스를 우리가 흔히 이제 longitudinal direction이라고 하고요. 이 XY 플레인을 트랜스버스 플레인이라고 우리 부릅니다. 자, 그러면 현재 B0 방향으로 필드가 걸려 있어요. 그리고 넷 매그네티즘, 초창기의 넷 매그네티즘은 예를 들면 여기 M 방향 요 액시스를 가지고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고 있었죠. G 액시스를 중심으로.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또 다른 필드를 걸어줄 겁니다. 그 추가로 걸어주는 필드를 우리가 흔히 RF 필드라고 합니다. Radio Frequency 필드. 그래서 이 Radio Frequency 필드 B1을 추가적으로 걸어주는데 이 B1 Radio Frequency 필드는 G-액시스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우리가 추가로 걸어줍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경우에는 Y축 방향에 따라서 B1이 걸린다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걸어주는 그 B1 필드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